27일 시민참여센터가 뉴저지 39 지역구 주 상하원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이에 앞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토론회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39 지역구는 한인 제니정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선 뉴저지 최초 주 하원의원에 도전하는 지역구입니다. SAT 한국어 과목 시험 응시자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고등학생 졸업생 중에 불과 1,712명만이 SAT 한국어 과목에 응시했습니다. 응시자 감소 이유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SAT 한국어 시험이 대학 진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인들의 취업 이민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7 회계년도에 취업, 이민, 노동허가 신청을 받은 한인은 5,373명으로 2016년 회계년도와 비교해보면 1년 새 3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반려견의 공격 소식에 따른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반려견과 관련한 규정과 처벌 등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람이 사망하면 반려견의 소유주가 형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의 영문 이름을 성인이 된 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한국에서 추진됩니다. 한국 외교부가 입법예고안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엔 미성년자 시절 사용하던 여권의 영문 이름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식당과 바, 사무실 등을 포함해 앞으로는 뉴욕주 내 모든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습니다. 법안은 30일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KBTV 뉴스9입니다. 오는 27일 시민참여센터가 뉴저지 39 지역구 주 상하원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이에 앞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토론회에 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39 지역구는 한인 제니정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선 뉴저지 최초의 주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지역구입니다.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시민참여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7 본선거에 앞서 뉴저지 39 지역구 주상하원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39 지역구 상하원 의원 후보자 토론회는 27일 노던밸리 데머레스트 고교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참여센터가 주최하고 다수의 한인단체들이 후원 참가합니다. 현재 민주당의 린다 슈웨이거 현 오클랜드 시장, 제니정 클로스터 시의원과 애니 하우스먼, 공화당의 제럴드 카디넬리 주 상원의원, 로버트 오스 주 하원의원, 할리 셰피지 주 하원의원 등 양당 후보자들이 참석이 확정되었습니다. 뉴저지주 의회 39 지역구는 노우드, 데머레스트, 올드테판, 클로스터, 하워스 등 버겐카운티 북부의 한인 밀집 지역이며 뉴저지주 의회 지역구 중 두 번째로 많은 한인 유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39 지역구는 양당의 경합 지역일 뿐만 아니라 특히 올해는 한인 후보 제니정 클로스터 시의원이 이 지역의 주 하원의원으로 출마함에 따라 한인 사회의 관심이 크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이번 선거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사회는 다민족 연합국가입니다. 내가 내 의지를 표현해서 나에게 유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투표에 참여하는 숫자가 적으면 우리는 영원히 2등 국민, 3등 국민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참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머저리티 커뮤니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공약을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커뮤니티, 그리고 다음 후대들에게 진짜 좋은 커뮤니티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투표에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인사회 현안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 교육, 노후 보장 등의 이슈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행사는 버겐카운티 주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동시통역 서비스 또한 제공됩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SAT 한국어 과목 시험 응시자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고등학생, 졸업생 중에 불과 1,712명이 SAT 한국어 과목에 응시했습니다. 뉴욕 중앙일보는 오늘 보도를 통해 SAT를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가 최근 발표한 응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SAT 한국어 응시자는 1,712명에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2009년도 4,625명 응시자와 비교해보면 무려 8년 만에 63.5%가 감소한 것입니다. 이 같은 응시자의 감소 이유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SAT 한국어 시험이 대학 진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실제 과거 하버드대 등 상당수의 대학에서 최소 3과목의 SAT 과목 시험 점수 제출이 의무화됐으나 지금은 SAT 과목 시험 점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대학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이에 따른 시험 점수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대학이 급감하면서 응시자 역시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들의 취업이민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7 회계년도에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을 받은 한인은 5,373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6년 회계년도와 비교해보면 1년 새 36%나 감소한 것입니다. 한편 한인들의 취업이민 노동허가 승인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체 노동허가 신청은 10만 5,034명으로 집계돼 전년과 대비해 볼 때 오히려 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도 직업으로서 변호사의 인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학비 대비 보장되는 경제적인 가치가 이전과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7월 시험 합격자 명단에서 한인 추정 합격자 수는 단 7명에 불과했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업으로서 변호사의 인기가 크게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한인들의 변호사 응시율과 합격률 모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변호사시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올해 7월 시험 합격자 명단에서 한인 성씨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한인 추정 합격자 수는 단 7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월 시험 합격자 9명과 모두 합친다 해도 올해 뉴저지주 변호사 시험 한인 합격자 수는 16명 수준입니다. 이는 15년 이래 가장 낮은 한인 변호사 배출이며 2008년과 비교해보면 무려 8분의 1로 그 수가 감소한 것입니다. 한인 변호사 배출 감소는 비단 한인 사회 내 현상만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로스쿨 진학생과 변호사 시험 응시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한 해 변호사 시험 응시생은 2015년 3,908명에서 2016년 1,996명으로 절반가량 줄은 데 이어 올해 1,345명으로 3년 새 35%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변호사 인기가 떨어진 것은 변호사 수임료와 연봉 수준이 낮아지면서 학비 대비 보장되는 경제적 가치가 이전과 같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반려견의 공격 소식에 따른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반려견 관련 규정과 처벌 등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중앙일보는 이에 따른 규정과 보상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책임을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람이 사망할 경우 반려견의 소유주가 형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이선스와 목줄 규정으로는 뉴욕주는 생후 4개월이 된 이후 반려견은 반드시 라이센스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 지방정부에서 이를 발급합니다. 뉴욕시는 보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매년 갱신해야 하며 뉴저지주는 7개월 이후부터 라이선스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모두 관련 라이선스를 발급받으려면 필요한 예방접종을 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살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의 영문 이름을 성인이 된 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국 외교부가 입법 예고한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미성년자 시절에 사용하던 여권의 영문 이름을 1회 안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여권의 영문 이름을 성인이 된 이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은 여권의 영문 이름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의 신청에 심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 바꾸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 그간 단순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범죄에 이용하기 위한 변경이라는 점 등이 명확하지 않은 한 1회 안에 미성년 시절 사용하던 영문 이름을 특별한 어려움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식당과 바, 사무실 등을 포함해 앞으로는 뉴욕주 내 모든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습니다. 법안은 30일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가 실내에서의 전자담배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3일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30일 이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법안이 서명됨에 따라 뉴욕주 식당과 바, 오피스 등지에서의 전자담배 사용이 금지됩니다. 뉴욕주는 지난 8월부터 모든 학교 건물에서의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해온 바 있으며 이번 법안은 이를 주내 식당과 사무실 등으로 확대 적용시킨 것입니다. 한편 뉴욕시는 이 전자담배를 실내 금연 조례에 포함시켜 실내에서의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해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역시 실내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MTA가 시스템 개선을 위해 오늘부터 지하철 N라인과 W라인의 30가와 36가역 두 곳을 8개월 동안 폐쇄합니다. 역은 폐쇄되는 동안 구조물 수리 등 보다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MTA가 시스템 개선을 위해 아스토리아에 위치한 지하철역 두 곳을 폐쇄합니다. 오늘부터 N라인과 W라인 상에 있는 30가와 36가역이 8개월 동안 폐쇄됩니다. 이번 계획은 앞으로 4년 동안 시내 30여 개의 지하철을 현대화하려는 MTA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계획에는 역 입구의 건설과 수리, 복도와 플랫폼 개선, 구조 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USB 포트, 디지털 스크린과 카운트다운 시계와 같은 편의시설도 추가됩니다. 이외에도 예술작품과 벤치, 쓰레기통도 개선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오전 36가역 밖에서는 관련 공무원과 지지자들이 MTA 폐쇄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지하철 개선 계획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접근위원회 대표인 데니얼 아리버티는 역을 개선하는 데 많은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지 못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달 초 베이리지 애비뉴 역이 재개되었을 때도 비슷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MTA는 베이리지 애비뉴 역을 재개하며 접근성 문제가 커지자 장애인법에 따른 시설을 만들기 위해 77가역과 95가역에 4천만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내년부터 프로스펙트 파크에서 자동차 통행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번 계획은 올해 여름 공원에서 처음으로 시행됐던 통행 금지에 이어 나온 것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내년부터 프로스펙트 파크 자동차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올해 여름 프로스펙트 파크에 대한 자동차 통행 금지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발표는 이에 이어진 조치입니다. 시범 시행 기간 동안 뉴욕시는 해당 안건을 영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It needs to be a place for everyone, and it needs to be a place that's safe, and it needs to be a place that people can fully enjoy. 뉴욕시는 이번 발표 전 자동차 금지 시행으로 인한 주변 교통 영향 분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청은 몇몇의 차량 경로에서 최소의 지연만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교통국 관계자는 뉴욕 내 교통 패턴을 기반으로 신호등의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변경 사항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실행될 예정입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라가디아 공항이 오는 12월 달부터 6개 항공사의 터미널을 재배치합니다. 이번 재배치는 항공사별 동선을 고려한 것으로 최대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미널 BC를 이용 중인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아메리칸 셔틀은 터미널 B로 합쳐지며 젯블루와 알래스카 에어라인은 터미널 B에서 터미널 A로 이전합니다. 이외에도 터미널 A와 C를 이용 중인 델타 셔틀은 터미널 C 등으로 분산 배출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이번 재배치로 인해 고객들의 공항 이용이 한결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마사지 숍도 앞으로는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세 페랄다 뉴욕주 상원의원이 마사지 숍도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은 종업원만 마사지 라이선스가 필요했었습니다. 페랄타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마사지 숍에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규제와 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리콘밸리 첨단 기업들이 인공지능 AI 전문가를 모시는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해당 분야의 경우 갓 박사 학위를 받았거나 관련 분야의 경험이 몇 년에 불과할지라도 이 분야의 통상 연봉 수준은 30만에서 50만 달러 이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들은 이 연봉에 회사 주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들이 또 프로 운동선수들처럼 연봉 협상을 하거나 계약을 갱신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인력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자율 주행차 개발을 두고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IT 업계와의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이어집니다. 24일 그리스 올림피아 경기장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채화식이 거행됐습니다. 대제사장 역할을 맡은 그리스 여배우 카테리나 레후는 태양의 신인 아폴로 신에게 기도하며 성화봉에 불을 붙였고 12시 56분께 한국인 첫 번째 봉송 주자인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 박지성 선수에게 성화가 넘겨졌습니다. 성화는 그리스 현지에서 7일 동안 진행되는 봉송 행사를 거쳐 11월 1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와 대회 개막일인 내년 2월 9일까지 7,500명의 주자와 함께 100일 동안 전국을 누비게 됩니다. (10월 24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경찰이 오늘 브라이턴 비치 세븐일레븐에서 10대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하고 그의 사촌의 얼굴을 그어버린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20세인 데이빗 메드리노 토레지는 지난 토요일 오전 18세 희생자인 지오바니 올레 바레지를 살해하고 그의 사촌의 얼굴을 칼로 그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오전 2시 30분경 2명의 사촌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도중에 용의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싸움이 커지자 메드라노 토레지는 희생자의 배에 흉기를 꽂았고 이후 사촌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벤 뒤 도주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희생자들을 코니아일랜드 병원에 옮겼으나 올리 바레지는 사망하고 말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메드라노 토레지는 폭행 혐의로 2번이 체포된 적이 있으며 올리 바레지와는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언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경찰이 차 사고를 낸 뒤 운전자의 금품을 뺏은 2인조 강도를 찾고 있습니다. 이 2인조 강도들은 지난 토요일 오후 6시경 사우던 블루버드 근처 위치한 이스트 174가에서 충돌 사고를 낸 뒤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00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촬영된 용의자 차량에는 총 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20대 혹은 30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밤 보스턴에서 출발한 라스베이거스행 여객기가 운행 중에 새와 충돌해 JFK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비상 착륙한 여객기는 젯블루로 새 충돌은 오후 4시 45분경에 보고됐습니다. 플라이트 레이더에 따르면 이 비행기는 착륙 전 연료를 태우기 위해 JFK 상공을 돌았고 해당 비행기는 오후 7시 30분경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구금 중이었던 한 용의자가 수갑을 풀고 달아났으나 이내 경찰에 다시 덜미가 잡혔습니다. 용의자는 이 사실을 페이스북에 자랑하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홈킨스는 파크사이드 하우스 근처 공원에서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당했습니다. 수갑을 풀고 탈출에 성공한 홈킨스는 4시간 만에 알러톤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으며 이곳에서 월요일 경찰에 다시 체포당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질 않았으나 경찰은 그의 어머니를 설득해
홈킨스를 다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홈킨스는 도피 혐의로 기소됐으며 명시되지 않은 연방 수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국무부는 23일 대규모 난민 사태를 촉발한 로힝야족 탄압에 개입한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군사 지원을 철회하고 제재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일어난 사건, 로힝야족과 다른 공동체들이 견뎌온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학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MS-13 갱단 소탕에 악명이 높은 마피아 두목 알카포네를 잡았던 것과 유사한 전술을 사용해 MS-13 조직원들을 솎아낼 것이라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했습니다. 최근 4억 달러 배상 명령을 받았던 존슨앤존슨이 소기각으로 배상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게 됐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지난 8월 달에 이 회사 베이비 파우더 제품을 쓰다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한 여성에게 4억 1,7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LA 카운티 슈페리어 법원은 지난 20일 존슨앤존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측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있는 웨스턴 뉴욕 호텔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개당 $1,000짜리 베이글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베이글에는 송로버섯, 크림치즈가 발라져 있고 금가루도 뿌려졌습니다. 이 베이글은 호텔 투숙객을 상대로 12월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은 전액 노숙자 지원단체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님 모셨습니다. 김동찬 대표님을 모신 이유는요. 저희가 11월 7일 본선거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번 선거에 있어서 한인사회 주요 이슈라고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뉴저지 주지사와 또 무엇보다도 우리 39 지역구의 제니정 의원의 그 하원 의원 배출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KBTV에서는요. 이 시간부터 우리 김동찬 대표님과 함께 이번 선거에 관련돼서 과연 누가 어떻게 나왔고 또 이번 선거 자체를 또 미국 그 선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차근차근 좀 짚어보는 시간을 조금 가져봤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요. 선거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예, 대표님. 그 오늘 뭐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첫 시간이 좀 되는데요. 예. 네네. 그 이 미국 선거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아직까지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 예, 좀 많이 혼란스럽다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좀 가이드를 좀 좀 주시지요. 미국은 매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연방 하원을 전원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4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주지사도 4년마다 한 번씩 주지사를 선출합니다. 이때 주지사와 함께 주 상하원, 그다음에 주 검찰총장 이런 분들을 함께 다 선출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statewide election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뉴욕시리 같은 경우는 그와 아울러 뉴욕시리 차원에서 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걸 citywide election이라고 합니다. citywide election은 뉴욕시장, 감사원장, 공익공호관, 그다음에 보로장들, 그다음에 이제 시의원들 이렇게 이제 선출을 합니다. 그런 선거는 주와 시 이것이 항상 겹쳐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해 선거를 하게끔 되어 있고 또 그때마다 항상 판사들도 뽑고 검사들도 뽑고 하는 선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매년 선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11월 달에는 내가 투표를 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미국 선거이고 미국은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아도 자동적으로 투표권을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선거를 하시려면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 유권자 등록을 한 분들에 한해서 정당 선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예비 선거에 가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뉴저지는 이제 세마이 오픈 프라이머리 일렉션이라고 해서 내가 정당 선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일날 가서 내가 공화당의 누구누구를 찍겠다. 그러면 공화당 당원이 되어갖고 이제 공화당 투표를 하는 거고 민주당 누구를 찍겠다. 그러면 민주당 당원에서 민주당 투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오면서
정당 탈퇴서에다가 다시 무정당으로 하면 무소속으로 무정당으로 해서 있다가 그 다음 선거가면 내가 정당을 선택해서 투표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이제 세마이 오픈 프라이머리, 세마이 클로즈드 프라이머리라고 하는데 뉴욕주는 전혀 다릅니다. 뉴욕주는 완전히 가장 보수적인 폐쇄 선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욕주는 내가 정당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아예 예비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당 변경을 하려면 올해 본선거 이전에 정당 변경 신고를 해야만 내년도 선거에서 예비 선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과 뉴저지 아주 틀린 차원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정글 프라이머리라고 합니다. 거기는 뭐냐면 예비 선거는 공화 민주 양당 할 것 없이 한꺼번에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1, 2등 한 사람이 본선거에서 뽑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당이라고 해서 나의 동지가 아니고 같은 당도 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선거는 그래서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밀림에서는 아무리 큰 짐승도 자그마한 짐승에게 독에 쏘여서 죽을 수도 있다시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글 프라이머리라고 하는데 그런 선거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우리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분들은 뉴저지는 항상 내가 무정당으로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당에 가서 예비 선거 때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하나 알아두시면 아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7일은 이제 본선거가 이루어지는데 본선거는 각 예비 선거에서 선출된 각 당의 대표들이 나와서 최종적 결선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선출된 사람들만이 이제 선출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뉴저지 선거는 스테이트와이드 일렉션, 주지사, 부주지사, 그 다음에 주 상원의원, 주 하원의원 이렇게 선출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시장, 시의원, 교육위원도 함께 선출을 하기 때문에 투표장에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 뽑아야 됩니다. 특히 뉴저지의 장점은 뭐냐면 선거일 한 3주일이나 4주 정도의 이 샘플 발렛을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샘플 발렛을 보면 누가 나와 있는지 내가 누구를 투표해야 될지 미리 예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예습하고 이제 투표장을 가시면 되고 특히 이제 11월 7일 화요일인데 항상 화요일 날 이 공휴일이라고 해놨지만 우리 한인분들은 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일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피해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vote by mail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도 있고 우편 투표를 신청하지 못하면 11월 4일, 11월 5일, 토요일, 일요일 각각 토요일은 9시부터 11시까지 1시까지 일요일은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버겐 카운티를 방문해 갖고 거기에서 바로 우편 투표를 이용해서 당일날 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일요일 선거가 없는데 저희 한인 커뮤니티가 지난번 저희 시민참여센터 사무실에서 이 클럭 서기장을 모시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요일 날 이 선거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지금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일요일 날 투표하는 분들이 많으면 이 시간을 좀 더 늘려서 할 그럴 계획인데 우리 동포 분들이 그런 선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이번 11월 7일 선거에는 참여하시기가 좀 편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11월 7일 선거는 그러니까 스테이트 와이드 선거로 예. 주지사하고 주 상하원, 예.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이나 뭐 지역별에 예, 따라서 그렇죠. 선출하는 게 틀려지는군요. 그러면 뭐 내년도에는 또 다른 또 의원들을 뽑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년도에는 연방 네네. 하원 전원 네네. 그다음에 연방 상원의원 3분의 1 그다음에 주지사 3분의 1을 미 전역에서 다시 선출하는 선거고 또 대통령 임기 2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보통 미텀 일렉션 중간 선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아시는 분들께서 이번엔 도대체 누구를 뽑는 선거냐고 그렇게들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쭉 한번 짚어주시니까 예. 그래도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예. 그런 이제 생각, 네네. 그 뉴저지 주에서는 이 선거가 가장 다른 주보다는 그래도 간편하고
잘하게끔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후보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인들이 뉴저지에 이민 와서 살고 있지만 아직도 뉴커머스입니다. 새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이 어디를 찾아갈지 잘 모르거든요. 자기들은 동네에 뭐 라이언스 클럽이다, 무슨 시빅 어소시에이션이다, 무슨 옛날부터 같이 알아왔던 동네 사람들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나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한인 커뮤니티는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선거에서 누구를 찍어야 될지 인포메이션들을 충분히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캔디데이트 디베이트를 한다든지 언론을 통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후보가 나있는지를 설명을 드린다든지 또 선거 가이드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눈여겨보시면 우리 한인 커뮤니티도 이런 인포메이션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포커스에는 뭐 저희가 뭐 매번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제한된 시간이라서 저희가 오늘은 뉴욕은 저희가 뭐 다음 시간에 좀 준비를 하고요. 뉴저지에 관련해서 좀 알아보고 있고요. 뉴저지에 관련된 선거 정보를 좀 개발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주지사부터 조금 후보에 관련돼서 알아보는 시간을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0월 24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